음파 최간호 선생님 후손 되시는 분하고 같이 가게 되고, 그런 인연으로 사실 제가 그 이전까지는 음파 선생님에 대한 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빼앗긴 그 동토에서 치열하게 일제항거해서 싸우셨던 최간호 선생님의 그 생애를 추모하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유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좀 전에 말씀 계셨습니다만 두 분의 인연은 제가 상상컨대 아마 언론인으로서의 만남도 계셨지 않았겠느냐. 저희 할아버님께서도 1929년도에 상해에서 일경에 체포되시고 본국으로 압송되셔서 대전 형무소에서 3년 간혹고를 치르시고 나오셔서 조선중앙일보, 지금은 이제 없어진 신문입니다만은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 때문에 폐간하게 된 신문입니다. 그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으로 4년간 계셨고, 또 우리 음파 선생님께서도 동아일보 기자로 또 언론계에 계셨고, 아마 그런 또 인연도 계셨을 테고, 그 이후에 우리 최충식 선생님을 비롯한 대구 경북 지역의 독립항일운동가들 분들과의 그 인맥 또 계셨을 테고, 그리고 심산 김창숙 선생님과의 또 연결고리,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파 선생님께서 1944년 그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일제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던 그 아주 암울하고 엄혹했던 그 한반도에 거의 유일했던 항일 독립운동단체였던 건국동맹에 가담을 하시게 되고, 그게 전국적인 조직이었습니다. 145개 지부를 가지고. 그게 해방이 되면서 그러니까 미리 저희의 그 해방을 준비를 했었던 거죠. 1년 후에 45년 8월 15일 해방이 맞이합니다. 이후에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로 탈바꿈하게 되고, 역시 우리 음파 선생님께서 참여하시게 된 아마 그 이후 1년 남짓한 시간 후에 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생일을 제가 이렇게 조선소를 산다는 최근에 그 내용을 제가 알게 되고, 두 분이 참 같은 비슷한 그 생을 사셨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됐어요. 1946년 5월 달에 시작이 된 그 좌우 합작위원회 활동, 아마 거기도 또 가담을 하셨던 것 같고, 좌와 우 대립을 넘어서 통일된 조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마지막까지 음파 선생님께서도 노력을 하셨고, 또 10월 항쟁의 그 혼란한 지역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애를 쓰시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내용을 제가 알게 되고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매년 추모식 이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외관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3층에 기념관을 조그맣게 저희 정조부님이 기념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아침에 향을 올리고 온파 선생님 추모식에 다녀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유족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오늘 운파 선생님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몇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8월 15일 경축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독립운동가라도 더 발굴하겠다. 한 사람의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도 찾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순실 선생님, 지역의 언론들이 돕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논문이 수편이 나왔습니다만은 아직도 서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서문 받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9월 19일 날 이러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피우진 보훈처장이 독립운동가 발굴 확대와 포상 기준의 완화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훈처는 포상 심사 기준도 재검토해 수용 중심의 현행 포상 기준이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모든 포상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표를 했었습니다. 운파 선생님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어제 저녁부터 제가 글 쓴 거를 많이 축약하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파 최간호 선생님 보론 1. 구미의 1920년대 독립운동의 개척자들, 구미의 독립운동을 개척한 사람으로 몇 사람의 선각자가 있다. 나라가 일제에 의하여 병탄되자 고아업 원호동 출신의 김정북이 1911년 가장 먼저 망명의 장도에 올랐고 1914년을 전후하여 인동의 인해성이 중국과 시베리아를 전전하였다. 장진홍 선생의 친구입니다. 장진홍은 1916년 12월 서울로 이사하여 인해성을 만나 국제공산당에 가입했고 1918년 4월 다시 광복단에 가입하면서 오로지 조국 독립을 위하여 치열한 활동을 이어갔다. 한국을 대표하는 개화 지식인인 위안 장지현의 영향을 받은 인동 출신의 장지필은 일찍부터 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진평교회 내에 1905년 설립된 인명학교와 양목의 동락어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장지필은 1919년 인동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곧바로 상해로 망명하였으며 이후 만주에서 어혈당과 연계하여 활동하였다. 장지필로부터 학문을 배운 인명학교 제자인 이내성과 장진홍, 동락어숙의 제자 신상태와 이수택은 모두 대한강북단에 참가하였고 어혈당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를 맺으면서 구미와 인근 지역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이처럼 구미의 1920년대 독립운동은 어혈당과 깊은 관련이 있고 그 중에서도 어혈당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만주와 북경과 상해 등지에서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이어간 김정묵과 대구 조선운동의 폭탄을 추측한 장진홍 의사는 구미지역 독립운동의 전반에 걸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 출신으로 외관에서 활동한 서구 최순실은 외관 출신의 이수택,
양목의 신상태, 구미의 장진영과 연계하여 구미와 칠곡에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대구 농림학교를 졸업한 최충식은 1920년대 초 대구 외관으로 옮겨와 31세가 되던 1923년 외관 청년회가 설립한 여자야학의 교사로 활동하였고 조선일보 외관지국장으로 언론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6년 칠곡, 성주, 선산에 이르는 상군의 기자들을 중심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진작시키기 위한 상군기구단을 결성하여 구미의 최간호와 박상희를 언론계에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이점 처음으로 청년운동을 시작하는 구성구락부를 양목의 신상태와 함께 지도하였으며 1927년에는 신간의 선산지의 간사를 자임하면서 구미에서 활동하였다. 1927년 10월 18일 장진홍 의사께서 대구 조선은행에 폭탄 의뢰를 일으키자 신간의 선산지의 간사 최충식과 지회장 이재기, 회원 김정술은 대구로 연행되어 그 당시에 김정술은 대구고보 학생이었습니다. 연행되어 옥거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만년에는 장진홍 의사의 긴장사업에만 전념할 정도로 구미와는 깊은 인연을 맺은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운파 최관호는 최충식의 소개로 민족시인 이육사 몽양 의용영 선생과 청년 시절부터 교류하여 일생을 함께 독립운동 전선에서 생사고록을 함께 하였다. 운파 선생이 만주로 간 내력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산, 만주, 하얼빈, 북경으로 간 운파 최관호. 왕산 허위 선생은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하자 1907년 전국 의병의 연합부대인 13도 창의 대진소를 설치하고 전국에서 모여든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국 작전을 추진하였다. 일방적인 화력의 열세에도 13도 창의군은 동대문까지 진격하였다. 서울의 왕산로는 허위 선생의 빛나는 활동을 기리는 역사적 현장이다. 1910년 나라가 일본에 병탄되자 경북의 지사들은 만주로 망명하였다. 13도 창의군을 이끈 왕산 선생의 형님이신 구미의 성산흑염, 안동의 석주 이상용, 일송 김동삼은 남만주의 유아원 사문포의 신흥무과학교를 설립하면서 해외의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하였다. 또한 왕산 선생의 제자 박상진은 만주와 국내를 연결하는 대한광복단을 설립하였다. 1910년대 구미의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신흥무관학교와 대한광복단에 연결되어 독립운동당에 종사하였다. 또한 의열단이 조직되자 의열단과 국대 결합하였다. 김정육, 윤여성, 장진용, 이수택, 신상태, 최순칙, 이육사, 최관호는 모두 대한광복단과 의열단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1911년 가장 먼저 해외로 망명한 김정육은 만주를 전전하다가 일찍이 의열단에 참가하였고 1920년 국정원 사정문회에 사비를 들여 지비학조를 성립하여 한인 청년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의열사 양성에 전념하였다. 또한 1920년대 초의 북경에는 미메일저의 소설 아련함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독립운동가 김산의 선배이자 동지인 인동 신천마을 출신의 소해 장건상이 일찍부터 독립운동의 둥지를 마련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1920년 심산 김창수 선생이 상해에서 북경으로 옮겨왔다. 선생은 일제의 여행정명제도를 폐지하고 만주 진출의 야심을 노열하자 1924년 봄에 국내의 젊은이들을 북경으로 불러 모았다. 이에 호응하여 세 사람의 경북 정병들이 북경으로 달려갔다. 영주군 장수면 호문리 출신의 송영호, 달성군 해안면 하산동 출신의 이봉로, 봉화군 북전면 서천일 출신의 김하식이 바로 그들이다. 같은 해 선생의 장자 황기가 북경으로 와서 단재 신재호 선생에게 중국어와 영어를 배우면서 북경주강에 입학하였고
세 사람의 청년들은 나란히 북경대학에 입학하였다. 이로부터 심산 선생과 함께 2차 유린단 사건의 주역이 되었고 오로지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면서 일생을 신산신고를 즐겨받으면서 오로지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는 삶을 이어갔다. 신성의 장자 황기는 2차 유린단 사건의 옥고로 1927년 사망하였습니다. 1924년 무렵 인동 출신의 장하명이 북경으로 갔고 대구 조선해양 폭탄 의거를 도운 성주 출신의 이정기가 1925년 북경에 가서 갔고 1926년에는 민족시인 이유서가 또한 북경으로 가서 북경대학에 입학하였다가 귀국하였다. 1927년에는 이육사와 협의를 거쳐 운파 체간호가 일반과 상해 만주를 거쳐 북경으로 갔다. 제가 심산선생 73년 회상기를 읽고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파의 북경행은 단순히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가겠다는 목적 이상으로 심산선생과 깊은 연관을 맺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후의 삶은 지금까지 그 보도된 내용과 또 아까 김창숙 도의원이 읽은 양력과 경력을 통해서 익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메일 보론을 주시면 제 쓴 보론을 모든 분들에게 제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외관 출신의 독립운동가 서구 최충식 선생님의 소녀로서 1946년 대구에서 발생한 10월 항쟁 유족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영희 여사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할아버지 묘비에 다 등장하는 선생님들이세요. 독립운동 하시는 선생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만 묘비에서 읽고 매일 가슴 아파했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 여러 자손들도 만나고 이래서 너무 반갑고 또 온파 선생님의 양육에 대해서는 다 연구하시고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모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늘 육사 선생님과 최 선생님의 손을 잡고 다니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최 선생님이 온파 선생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운영 선생님 추모식에 다 같이 갔다가 자손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면이 나오는 자손들이 다 교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이 억울한 선생님들의 이력을 낱낱이 세상이 다 알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더 크게는 역사책에 수록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가난한 추모식에 대비해서 제가 추모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운박한 최간호 스님을 추모하는 한 마음으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 고맙고 반갑습니다. 또한 긴 세월 아픔과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위로를 드립니다. 저는 운파 스님과 애국애족을 함께 하신 서구 최충자 식자 할아버지의 소녀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 외관에서 너무나 늦게 찾아뵈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10월은 운파 스님이 억울하게 가신 잔인한 달입니다. 또한 46년 10월은 민중항쟁으로 공식적으로 113만이라는 거대한 죽음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재판 절차도 없이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연좌제련 낙인을 찍어 납작 엎드려 모든 인간의 기본 권리마저 빼앗긴 채
42년이란 세월을 연좌제에 묶여 빨갱이 자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연좌제에 묶여 아비 잃고 엄마의 피눈물과 한숨 속에 살아온 저희 유가족들은 웃음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옹바 스님이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렇게 혼란시긴 일제강점기에 먼 이국에서 만몽일보를 창간하셨습니다. 기록을 많이 남겼을 것이고 주위의 정언도 많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모두 없어졌을까요? 우리 10월 항쟁 유가족들이 모여서 긴 세월 정언을 들어본 결과 미망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찰 경찰 등살에 남편의 물건은 모두 태우고 없앴다고 합니다. 그리고 쫓기는 스님들은 가족들에게 돌아갈 후환이 두려워 스스로 없앴다고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독립운동을 했고 누구는 친일 부역을 했으며 친일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45년 해방된 내 나라에서 미 군정하에 독립운동가는 배제당하고 친일파는 재등용되고 잘못된 식량 정책으로 백성은 굶어 아사자는 늘고 이런 상황에 독립운동하시는 운파 스님 심정은 어땠을까요? 46년 10월 3일 구미에서도 2천여 명의 군중이 평화적인 협상으로 경찰서를 무장 해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6일 외부에서 투입된 경찰과 부대에 의해 강제에 진압됐다고 10월 항쟁 봉인된 시간 속으로 김상숙 저자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시절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서발가업 포성줄에 뭉겨가는 낭군이마 군사재판 받더라도 강제공출 반대하소. 밖에서는 엄마들이 또 형무소 안에서는 아버지들이 목청도두어 불렀다고 강창덕 스님은 정연하십니다. 그렇게 해방된 내 나라에서 내가 농사진 곡식을 강제 공출당하고 배고프다 살달라고 외쳤으며 무참히 학살당한 사람답게 살기를 원했던 아버지들은 71년이 지난 지금도 명예회복하지 못하고 원원들은 구천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하스님을 위시한 모든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유가족들은 숨지 말고 정언해야 하며 역사 연구자, 교수, 양식 있는 지성들이 방관하지 말고 투명한 역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방관도 죄가 됩니다. 진정 목숨 걸고 계례를 사랑하다가 살다 가신 님들은 그렇게 묻어버리면 역사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오늘 71주기 윤파 최간호 스님의 기를 맞이해서 스님들의 나라 사랑을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선생님들의 나라 사랑 행적이 진실되게 밝혀져 역사 교과서에 실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며 후학들에게 기감이 되기를 진정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 이 참석자 대표자로서 우리 김정길 우리 근현대사 모임 대변께서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인제 최연 선생님의 가사문학 시비가 세워진 이 언덕 맞은편에 운파 최간호 선생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 뒤편에는 그가 생전에 바라보았던 백설산과 도리사가 있는 냉산이 아늑하게 그의 묘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곳의 수편에는 도리사에서 바라볼 때 제일 수려한 낙동강 경치라고 유홍준 선생이 그토록 예찬했던 보천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으며 영남 팔경의 하나라고 평가받는 거모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운파 최간호 선생은 인재 선생의 13대 주손으로 을사녹약이 체결된 1905년 8월 19일 장청면 상림에서 고고의 성을 지르며 탄생하였습니다. 선생의 아버지 최종익과 어머니 한산인씨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본가는 전주이고 자는 섭이며 운파는 그의 자오입니다. 1927년 중국으로 망명한 운파 최간호는 이역만리 중국의 하얼빈에서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면서 신문을 발간하고 이를 통하여 한중 양국의 단계를 호소하고 독립을 향한 민족 정신을 고취하는 민족 각성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30년 장진홍 선생의 죽음에 자극받아
민족이여 각성하라는 사설을 쓰고 일자의 경찰에 의해 국내로 소화되고 장기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관련 증거는 동아일보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1930년 국내로 송환된 이후에도 신간의 선산지회와 경북의 언론인들로 구성된 보도협조망에 참가하면서 구미와 선산이라는 완고하고 척박한 환경 아래에서도 구미의 청년운동과 농민운동을 전면에서 이끌었고 거무산 수리조합과 해평 수리조합 반대운동, 구미면 선산면 해평면 장청면의 소비자운동, 전기료 인하, 기근구제운동, 김천 고보 설립 지원, 야학운동, 가장 천대받는 백정들의 모임인 형평운동 지원,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과 소년운동 지원, 중국 이주동포 옹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추진한 버나르드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건국동맹, 건국중미위원회, 선산민족주의 민족